여러분, 우리가 종종 간구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 영혼의 창문 또한 몸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녁길을 걸으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고 자동차 번호판이 흐릿해지고 마주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 눈부셔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글자가 자꾸 겹쳐 보이고 책을 멀리했다가 다시 가까이 가져와도 또렷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 쓴 글자조차 선명하게 읽히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마음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밤에 운전할 자신을 잃어버리는 슬픔, 손주의 웃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쉬움, 식당 메뉴판이나 손편지를 다른 이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난처함. 그리고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무섭고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마치 누군가 내 앞에 그림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천천히,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냉정한 현실이고 제가 환자들과 함께하며 뼈저리게 느낀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눈이 나이를 먹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가 주름지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세포는 여전히 회복하려 하고 눈은 여전히 올바른 보살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열쇠는 값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4가지 채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엌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식재료들이지만 올바르게 조리했을 때는 눈을 은밀하게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잠든 그 시간 동안 말이지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익숙한 채소,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눈 건강의 영웅이라 불린 식재료에서부터 소박하고 부드럽지만 놀라운 힘을 간직한 채소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당근 어둠 속 시력을 지켜주는 영웅.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쯤으로 재미 삼아 하는 말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질수록 당근의 효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바로 이 비타민 A가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로놉신은 망막의 간상세포에 존재하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물을 인식하게 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과 같습니다. 필름이 깨끗해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듯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그 빛을 감지하는 필름이 손상되어 밤에 시야가 흐려지고 자동차 불빛은 더욱 눈부시게 느껴지며 해질 무렵 운전은 위험해집니다. 즉, 비타민 A 결핍은 필름이 긁혀 흐릿한 사진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생당근은 단단한 섬유 속에 영양소가 잠겨 있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조리하면 세포벽이 열리면서 베타카로틴이 온전히 풀려나와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생당근은 아직 열리지 않은 금고와 같다. 하지만 익힌 당근은 금고가 열리든 영양소가 풀려나와 우리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기름 한 점, 혹은 버터 한 조각만 곁들이면 그 영양은 눈까지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이 조합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든 밤 시간에야 비로소 몸은 세포 회복과 재생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조리한 당근을 약간의 지방과 함께 저녁에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정확히 공급받게 됩니다. 약도, 부작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음식이 가진 본연의 힘만으로요. 저는 지금도 별표 박영수 어르신, 72세, 별표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한때 우체국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오셨던 분이었는데 은퇴 후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얼굴 가득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태민 선생, 요즘 밤길을 다니면 집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엔 눈길 한 번이면 금세 확인했는데 지금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상실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고 자신감을 잃는 것이며 삶의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주 3회, 저녁 식사에 올리브 오일에 구운 당근을 소금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듣기엔 단순했지만 저는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주 뒤, 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제 앞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사위 집에 저녁 먹으러 운전해서 갔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찡그리지 않고 표지판이 다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 유리창을 닦아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음식,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박영수 어르신께 당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자유를 돌려준 열쇠였습니다.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고,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당근은 흔한 채소일지 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눈을 지켜주는 조용한 영웅이 됩니다. 그것은 망막을 살리고 우리에게 삶의 자신감과 빛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근이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을 밝혀주었다면 이제 다음 채소인 브로콜리는 눈을 음습하게 파괴하는 더 위험한 적, 바로 만성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눈 속에 숨어있는 염증을 막아주는 방패 당근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경웅이라면 브로콜리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눈을 지켜주는 전사입니다. 그 적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섭게 다가오는 만성염증입니다. 보통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면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아픈 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픈 그런 모습이 흔히 떠오르죠. 그러나 눈 속의 염증은 다릅니다. 소리 없이,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약하게 만들며 결국엔 시력을 점점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 속의 염증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항염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그야말로 눈의 자연 치유약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진한 초록 꽃봉오리 부분은 보물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망막의 황반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황반은 시력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글자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작은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황반에서 나옵니다. 저는 종종 황반을 카메라의 렌즈에 비유합니다. 렌즈가 깨끗해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듯 황반이 건강해야 시야가 선명하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강한 빛, 스트레스, 활성산소에 시달리다 보면 렌즈가 흐려지고 긁히듯 황반도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노인성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이 시작되면 글자가 비뚤어져 보이고 얼굴이 흐릿해지며 심지어 시야 한가운데 검은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천천히 커튼이 내려오듯 눈앞의 세상이 가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브로콜리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과정을 늦춰주고 경우에 따라 약해진 망막 조직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넣어 생으로 드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으면 단단한 섬유질 속에 영양이 갇혀 있어 흡수가 어렵습니다. 대신 가볍게 찌면 섬유 구조가 풀리면서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올리브 오일 1스푼, 치즈 가루 약간, 버터 조금만 곁들이면 흡수율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평범한 채소가 눈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별표 이정희 여사, 68세, 별표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은퇴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설책 읽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글자가 자꾸 흘러내리듯 보입니다. 책장을 펼치면 눈이 따라가지 못하고 몇 번은 책을 들고 있다가 서럽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황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주 3, 4회 정도 브로콜리를 반 공기만 쪄서 곁들이세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채소가 그냥 채소인데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신 이 여사님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 소설은 못 읽지만 편지나 장보기 목록, 휴대폰 문자 정도는 눈을 찡그리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회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브로콜리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이보다 든든한 친구는 없습니다. 작은 꽃봉오리 하나하나 속에 나이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일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든든한 성벽. 수많은 녹색 채소들 가운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상 시력을 지키는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케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별다를 게 없습니다. 두툼한 잎맥, 짙은 초록빛, 살짝 쌉싸래한 맛, 그러나 그 속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 망막의 황반을 지키는 든든한 두 경비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단순한 근시, 원시, 백내장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별표 나이 관련 황반 변성, AMD, 별표입니다. 황반 변성은 단순히 눈이 침침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눈의 중심부, 세밀하게 보고, 글자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는 기능의 핵심인 망막의 황반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상은 크게 흔들립니다. 책을 읽으면 글자가 번져 피곤해지고, 가족의 얼굴도 흐릿해지고, 심지어 물 한 잔 따르는 일조차 감으로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시력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기쁨과 독립심, 안전함마저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케일은 그 두 가지를 가장 풍부하게 품고 있는 최고의 원천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일종의 자연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태양빛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케일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날 것이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으로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찌거나 살짝 볶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열리듯 풀려 흡수가 잘 되고 동시에 비타민 C와 K도 보존되어 눈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래전 별표 김순자 여사 79세 별표와의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책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저를 찾아오실 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민 선생님, 제 한쪽 눈은 이미 중심 시력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언젠가 눈을 떴는데 두 눈 모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은 책과 빛을 가까이에 온 삶을 살아온 분에게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주 3, 4회 K를 4분의 1공기만 쪄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살짝 곁들여 드셔보세요. 특별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일은 이미 손상된 시력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었고 더 중요한 것은 김 여사님께 소중한 감각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눈을 지킬 수 있다는 주도권과 희망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치유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유란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매일 조금씩 더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케일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맛의 채소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 건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성벽, 황반을 지켜주는 두상 같은 존재입니다. 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케일은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동맹자입니다. 네 번째, 애호박 눈에 촉촉함을 더해주는 다정한 동반자 당근, 브로콜리, 케일처럼 오래전부터 눈 건강 채소로 알려진 것들과 달리 애호박, 일본에서는 주키니라고도 불림, 은 종종 가볍게 여겨지는 채소입니다. 부드럽고 수분이 많으며 맛이 담백해서 국이나 볶음에서 곁들이는 재료 정도로만 쓰이곤 하지요. 하지만 그 겸손한 겉모습 속에 노화된 눈을 위한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눈을 촉촉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안구 건조입니다. 몸의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고 눈물이 점점 적게 분비되면서 망막, 시신경, 황반 같은 눈 뒤쪽 조직이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잘 때마다 눈이 따끔거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건조한 눈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망막 노화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애호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이 만든 보습제와도 같습니다. 꾸준히 익혀 먹으면 마치 시원한 물줄기가 눈 속 세포까지 스며들듯 건조함을 덜어내고 자극을 진정시키며 눈을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단순히 수분만이 아닙니다. 애호박에는 눈을 위한 영양이 고르게 담겨 있습니다.
비타민C 콜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빛과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고 각막과 혈관을 지탱하는 콜라겐 구조를 튼튼히 합니다. 망간, 미량이지만 망막의 효소를 활성화해 빛을 처리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 케일이나 브로콜리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망막을 지키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애호박의 장점은 소화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흡수되고 부드럽고 담백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찌거나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거나 곱게 갈아 수프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별표 박노인 81세 별표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만성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이 따갑고 모래알이 낀 듯 불편해 수면을 이루기 힘들다 하셨죠. 잘 때마다 눈이 따끔거려서 눈을 감아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주 4회,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은 애호박을 곁들여 보세요. 단순하고 특별할 것 없는 방법이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잠들 때 눈이 시리지도 따갑지도 않습니다. 눈을 편히 감고 푹 잘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밤 괴로움에 시달리던 81세 노인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변화였습니다. 애호박은 당근처럼 눈부신 색깔도 없고 케일처럼 강렬한 영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럽고 다정한 성질이 오히려 큰 가치입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안에서부터 촉촉하게 지켜주는 힘. 여러분, 돌봄이란 꼭 강렬하거나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정함과 꾸준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애호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강한 전사 당근, 브로콜리, 케일 그리고 1명의 다정한 동반자, 애호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함께 조합하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눈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별표 밤의 의식, 리초의 별표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채소를 함께 눈을 치유하는 저녁 의식, 우리는 이미 4가지 채소를 만났습니다. 어둠 속 시력을 밝혀주는 당근, 조용히 염증을 막아주는 브로콜리, 황반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케일, 그리고 눈의 촉촉함을 더해주는 다정한 동반자 애호박.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4가지를 모두 함께 먹으면 어떨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강력한 한 그릇.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조합을 권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0세든 72세든 80세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태민 선생님, 음식이 제 눈에 이렇게 큰 힘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조리법. 여러분, 이 요리를 위해 대단한 요리 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조금의 정성과 내 눈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은 냄비를 준비하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두릅니다. 애호박 반 개를 잘게 썰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가볍게 볶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당근 반 개를 넣고 4에서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애호박과 당근이 어우러지며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브로콜리 한 줌과 잘게 썬 케일 4분의 1공기를 넣습니다. 물 몇 스푼이나 약간의 저염 육수를 넣고 뚜껑을 덮어 5분 정도 쪄줍니다. 채소가 부드러워지면서도 푸른 빛깔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살짝 뿌리고 원한다면 레몬즙을 약간 혹은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 항염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부드럽고 향긋하며 씹기 편하고 소화가 쉬운 한 그릇의 채소 스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망막을 위한 영양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당근에서 온 비타민 A, 브로콜리와 케일에서 온 루테인과 제아잔틴, 애호박에서 온 비타민 C와 수분. 왜 저녁에 먹어야 할까? 저녁은 우리 몸이 재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눈은 더 이상 햇빛이나 화면, 먼지와 부딪히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영양을 공급하면 눈이 가장 잘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저녁 의식입니다. 주 3, 4회, 몇 달간 꾸준히 이 스튜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단지 건조함이 조금 덜하거나 눈의 피로가 줄어드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글씨가 덜 흐려지고 눈을 덜 찡그리게 되고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겨울밤 뜨끈하게 수프로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밥과 함께 반찬처럼 드시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몇 주 뒤 모두가 편안하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어르신, 70세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저녁에 신문만 읽어도 눈이 너무 피곤했는데 이제는 글씨가 덜 튀고 오래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 75세 남성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밤 운전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전만큼 눈이 부시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이 요리는 약이 아닙니다. 유행하는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채소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간에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우리 눈을 지켜주는 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그릇의 채소 스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별표 나는 아직 내 눈을 지키고 싶다. 별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저는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돌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세포는 매일 재생합니다. 약해진 눈조차도 여전히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색깔은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고 책을 읽으려면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하며 밤 운전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얼굴들도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치유란 반드시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매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 이 한 그릇의 따뜻한 스튜를 몇 번의 저녁에만 올려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눈을 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부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는 분 중 눈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빛은 갑자기 켜지는 전등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조용히, 꾸준히 돌아옵니다. 그 빛은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